빠방 하이. 다들 칼국수 좋아하시죠? 호불호 없는 음식으로도 유명한 칼국수.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더더욱 생각나는데요. 이 칼국수에도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비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칼국수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칼국수와 비슷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호토, 라면, 우동, 소바와는 다른 야마나시현의 향토 요리로 칼국수처럼 두껍고 넓은 면을 사용합니다. 육수에 미소된장을 듬뿍 풀고 단호박, 감자, 버섯 등 제철 야채를 함께 끓여내는데요. 미소 대신 간장으로 양념을 하기도 하죠. 소박하지만 구수한 맛, 따뜻한 음식이라 추운 겨울에 특히 맛있게 느껴지고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향토 요리라고 하네요. 파스타의 일종인 이탈리아의 딸리아 뗄레의 어원은 자르다입니다. 칼국수처럼 얇게 편 반죽을 말아 총총 썰어내기. 딸리아 뗄레는 15세기경 궁중 요리사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티에 온 여인의 황금빛 머릿결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냈다고. 계란과 밀가루 딱 두 가지의 재료만 사용하고요. 넓은 면적의 면이라 소스를 듬뿍 머금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알리오 올리오 같은 담백한 오일 소스보다는 라구 소스나 크림 소스처럼 진한 소스를 버무려 먹기에 좋다고 하네요. 필리핀 칼국수라고 불리는 로미도 널쩍한 면을 사용한 국수 요리입니다. 전분가루와 계란이 풀어져 있어 걸쭉한 국물에 양파, 청경채,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 들어가고요. 닭고기, 햄, 미트볼, 돼지 내장 등 재료에 따라 국물 맛이 달라지죠. 그리고 삶은 달걀, 어묵, 생선, 만두 같은 다양한 토핑을 올려 먹는 든든한 음식인데요. 뜨끈하고 담백해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편. 먹다가 식초와 마늘을 첨가하면 또 다른 맛의 국물이 된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국수를 즐겨 먹어온 중국. 그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상에서 먹는 국수만 1200가지가 넘는다는데요. 이 많고 많은 국수 중 중국 전역의 5대 명물 국수를 뽑을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건 산시성의 도상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칼국수처럼 이름에 칼이 들어가는데요. 칼도에 깎을, 사칼로 깎아서 만든 국수라는 뜻이죠. 이거 만드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두툼하고 커다란 반죽을 어깨에 걸치고 얇은 철판 모양의 칼로 깎아내기. 펄펄 끓는 가마솥 육수 속으로 면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예술이죠. 도상면은 원나라 시기에 시행된 무기규제에서 유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족의 반란을 염려하여 집집마다 무기류를 거두어들였던 원나라. 심지어 부엌칼까지 압수했는데요. 대신 10가구에서 딱 한 개의 식칼만을 공유하도록 했죠. 당연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고요. 궁여지책으로 칼 없이도 요리가 가능한 도상면이 탄생했다는 썰이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호토부터 중국의 도상면까지 해외 버전의 칼국수들도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어내고 가늘게 썰어 장국에 넣고 끓인 요리 칼국수. 국수틀로 힘들게 뽑아내던 냉면, 소면과 같은 압착식 면과 달리 집에서도 별다른 도구 없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과거의 칼국수는 양반이나 맛볼 수 있었던 고급 음식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칼국수는 조선시대의 가장 오래된 요리책 1607년에 집필된 규곤시방에서 절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잘라냈다는 의미의 절면. 이후 발간된 조선 후기의 조리서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는 지금과 다른 점은 밀가루가 아닌 메밀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점. 찰기를 주기 위해 연결제로 밀가루를 조금 첨가할 뿐이었죠. 굳이 점성이 떨어지는 메밀가루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밀가루가 너무 귀했거든요. 밀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일단 밀을 얻으려면 한 해 쌀농사를 포기해야 했고요. 지력 소모도 쌀농사보다 2~3배나 많아 2년 동안 밀농사를 지으면 3년째는 휴경을 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가루 중에 가루라고 하여 진가루라 불렸고요. 왕족이라 하더라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죠. 반면 메밀은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가 가능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물이었다는.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칼국수. 과거에는 한여름에 먹는 별미였다고 합니다. 음력 6월 15일 유둔날을 명절로 지냈던 조상님들. 농사일로 지친 몸을 풀고 다가올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했는데요. 유둔날을 전후로 수확했던 밀. 이날만큼은 서민들도 밀을 사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국수와 매우 흡사한 유두면인데요. 갓 추수한 햇밀로 만든 뜨끈한 유두면을 먹으면 여름 내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믿었죠. 칼국수의 부재료인 감자와 애호박도 그맘때 한창 맛이 드는 작물이라 꼭 넣어 먹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아무 때나 맛볼 수 없었던 칼국수. 지금처럼 흔한 음식이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구물품을 원조받으면서 갑자기 풍성해진 밀가루. 가난한 서민의 식재료로 자리 잡으면서 칼국수를 비롯한 분식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죠. 특히 칼국수가 유행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시장입니다. 값싼 밀가루와 멸치 육수, 간
간장, 조미료만으로 맛을 내 싸고 배부르게 한 끼 때우기 딱 좋았죠. 비교적 비싼 음식이었던 짜장면에 비해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외식 메뉴였다고 하네요. 지금은 서민들에게 친근한 한 끼 먹거리로는 칼국수만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지역에 따라 구하기 쉬운 재료를 넣어 먹었던 칼국수.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종류도 맛도 달라지는 다채로운 음식입니다. 지역별 칼국수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3대 칼국수, 멸치 칼국수, 닭 칼국수, 가굴 칼국수. 여기 뒤늦게 인기가 급부상한 칼국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바지락 칼국수. 네, 1980년대 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탄생한 바지락 칼국수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 음식입니다. 서해안에서 강화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섬인 대부도,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넓은 갯벌이 발달했습니다. 공주, 대합, 맛조개 등 서해안 조개의 최대 산지 중 하나이죠. 특히 바지락은 갯벌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 양동이씩 캘 수 있었는데요. 80년대 후반 시작된 방조제 공사, 건설 현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이 바지락을 활용한 칼국수를 파는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지락을 껍데기째 삶으면 우러나는 뽀얀 국물, 커다란 대야만한 큰 그릇에 바지락과 면을 수북이 담아주는 게 시그니처였죠. 시원한 감칠맛에 홀딱 반한 사람들,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부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고요.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메뉴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동 건진국수는 양반가를 방문하면 귀한 손님에게 내놓는다는 고급 음식입니다. 양반가에서 내려오는 요리인 만큼 깊은 맛을 내는데요. 보통의 칼국수와는 달리 면을 따로 삶아 찬물에 헹군 다음 준비된 육수를 붓고 본명을 얹어내는 방식. 콩가루를 섞는 것도 건진국수의 특징입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적당한 비율로 반죽해 가늘게 칼로 썰어내기. 콩가루가 더해져서 고소한 맛이 면발에서부터 은은하게 느껴진다고. 국물은 주로 은어를 달여서 썼습니다. 민물고기이지만 비린내가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은어. 내륙지방인 안동에서는 바닷고기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은어가 너무 귀해져서 전통 방식으로 은어를 사용하는 식당을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강원도의 장칼국수는 말 그대로 장이 주재료입니다. 여름에 더위를 잊기 위해 막국수를 먹는다면 장칼국수는 겨울의 추위를 물리치는 국수인데요. 산간 지역에서는 기본 육수 재료인 멸치나 다시마를 구하기가 힘들어 된장과 고추장을 불어 얼큰하게 끓여낸 거죠. 숭덩숭덩 썰어놓은 칼국수와 걸쭉한 빨간 국물, 투박하고 단순한 음식이지만 깊은 맛을 냅니다. 자칫 텁텁할 수 있는 고추장의 맛을 구수한 된장이 잡아주어 그 맛을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다는데요. 가게마다 맛이 달라 장칼국수 맛집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죠. 어떻게 보면 장칼국수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의 맛일지도 모르겠네요. 칼국수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지만요. 특히 칼국수로 유명한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전. 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칼국수 가게는 무려 700여 곳, 거의 상가마다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칼국수 무료 시식, 칼국수 빨리 먹기 등의 체험 행사가 있는 칼국수 축제도 열린다고 하죠. 칼국수가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였던 대전, 미궁 보호물자였던 밀가루가 대전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밀가루 유통 소비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대전역 주변에 칼국수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대전 칼국수의 매력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닭 칼국수, 어죽 칼국수, 비빔 칼국수 웬만한 종류의 칼국수는 다 모여있는데요. 교통 요충지였던 대전, 충청도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모든 사람과 문화가 한데 교차하던 곳으로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도 보다 다채로워졌다는 설이 있죠. 칼국수에 곁들여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육이나 족발, 만두, 김밥은 기본이고 빨간 양념을 입힌 두부 두루치기에 칼국수면을 비벼 먹는 것도 대전 사람들이 칼국수를 즐기는 방식이라고 하죠. 2, 3대째 이어 내려오는 유명 칼국수집도 많습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비결, 이런 식당은 보통 필살기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1958년에 문을 연 대성 칼국수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칼국수 노포입니다. 멸치, 다시마, 바지락을 우린 국물에 고명으로 올라가는 부추와 다진 고기, 그리고 김가루, 윤기가 잘잘 흐르는 수육은 칼국수만큼 유명하고요. 고추장과 참기름, 깨소금, 쑥갓을 넣어 비벼먹는 냉비빔 칼국수도 별미라고 하네요. 신도 칼국수는 1961년 처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들깨와 사골, 멸치 베이스에 진하고 깊은 풍미의 칼국수와 숙성된 양념장이 어우러져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낸다고 하죠. 모씨 칼국수는 전국적으로 유행을 불러일으킨 물총 칼국수가 시작된 곳입니다. 조개의 일종인 동죽으로 국물을 내는데요. 동죽이 숨을 쉬며 물을 뿜는 게 마치 물총을 쏘는 것 같다며 이런 이름이 붙었죠.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에
칼국수에 청양고추를 넣어 칼칼한 맛이 나고요. 직접 반죽하여 만든 쫄깃쫄깃한 면발도 일품이라는데요. 기분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칼국수의 성지 대전, 칼국수 투어하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납작하고 탱글탱글한 면과 깊은 육수, 여기에 다채로운 고명까지, 칼국수의 맛은 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다 특별한 칼국수들이 있습니다. 칼국수 맛 따라 전국 여행을 해볼까요? 먼저 전라도 팥칼국수. 팥칼국수는 팥을 삶아 거른 국물에 손수 반죽한 칼국수를 넣고 끓여낸 전라북도의 향토 음식입니다. 팥죽과 칼국수의 뜨끈한 만남, 때론 달콤하게, 때론 짭짤하게,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소금을 뿌려 먹으면 되고요. 전라도 방언으로 상건지라 불리는 동치미와 묵은 김치를 곁들여야 제맛이죠. 한 사발만 먹어도 엄청 배부른데요. 팥죽 특성상 국물을 다 마시기 때문에 팥칼국수는 식으면 식은 대로 또 맛있습니다. 차갑게 굳은 팥죽과 면을 수저로 푹푹 퍼먹는 게 별미라고 하네요. 제주도에는 꿩 메밀 칼국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메밀 수확을 마친 늦가을에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꿩 사냥을 나가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잡아온 꿩으로 국물을 우리고 메밀로 만든 칼국수와 해썹 물을 함께 끓여내기, 무와 메밀의 담백한 맛과 꿩고기 특유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진 음식이죠. 면발은 수제비와 칼국수의 중간 형태로 칼국수보다 넓고 길이가 짧아서 손가락으로 떠먹기 좋다고 하네요. 하동 녹차 칼국수를 들어보셨나요? 사찰국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옛날부터 녹차의 주산지였던 하동군, 사찰에서도 다도문화와 더불어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우려낸 장국에 녹차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면을 넣고 끓인 국수, 녹차의 향이 잘 묻어나 향긋하고 깔끔한 맛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포항 모리국수입니다. 값이 좋은 생선들은 내다 팔고 남은 생선들로 칼국수를 끓여 먹었던 구룡포읍의 어민들. 주재료는 갓 잡은 아기와 동해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인데요. 커다란 양은 냄비에 콩나물, 고춧가루, 마늘, 양념장을 듬뿍 넣고 국수를 넣어 끓여내기. 생 아귀의 내장과 간이 풀어져서 걸쭉해진 국물, 바닷가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이곳만의 별미입니다. 고봉밥처럼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 고명 덕에 해물탕인지 칼국수인지 헷갈릴 정도. 들어가는 재료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얼큰하고 화끈한 맛으로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힘든 뱃일을 마친 어민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온갖 종류의 칼국수를 모아보다 보니 또 배고파지는 1인. 오늘 칼국수 각이네요. 마무리. 아직 짜장면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다리미?